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뉴턴 데이터 분석에서는 분석과 그리고 예측까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분석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우선은 연관 분석에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할 거냐면 2020년 여일별이라는 그러한 몇 개의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새롭게 우리가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가장 기본적인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연관 분석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면서 데이터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뽑아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다시 측년월일은 따로 이렇게 또 인덱싱을 해야 하겠죠. 왜냐면 이제 그 2020년이라는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뭐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측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덱스로 빼놓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는 2020년 데이터 기준으로는 우리가 여일별 검색어명 이제 검색 횟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 이 데이터 간에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용자가 어떠한 검색어를 했다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이 모든 검색하는 검색어명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연관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다 독립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연관성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떤 요일에는 주로 어떠한 검색어명이 활용이 된다. 그러면 서로 이 검색어명이 중복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그럼 서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워놓고 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요일별 검색어명 횟수를 출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혹은 뭐 미세먼지 마스크 혹은 원피스 이와 같은 이제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이제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이 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명에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월요일과 그리고 일요일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를 우리가 따로 df-2020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따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저장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는데 여기서 수정을 좀 해야 할 것은 검색어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인덱스 하는 쪽을 보시면 지금 이종 인덱스가 되어 있어요. 그럼 분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리네임을 이용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인덱스도 들어가고 검색어명 그리고 이제 중복적으로 이렇게 컬럼 이름이 중복이 되어 있지 않기 위해서는 검색어 횟수로 이렇게 또 리네임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 전체적으로 좀 변환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연관 분석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 요일별로 우리가 그룹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는데 여기 상위 N개 데이터만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탑 15이라는 검색 횟수를 한번 출력을 해 보았고요. 드디어 이제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에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은 이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을 하기 위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품 A가 있다고 한다면 이 상품 A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품 B가 발생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과 바탕으로 서로 아이템들이 어느 정도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데이터셋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제가 어프라이어리 APR 언더바 데이터셋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졌던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는 이 검색어명이라는 밸류와 그리고 week, 요일별로 우리가 가장 탑 15를 뽑아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룹화를 해서 이제 데이터셋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는 잠깐 코드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생성을 하고 이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검색어명이 이 여일별에서는 가장 많이 검색되어 있던 그런 검색어명만 모아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는 우리가 포문을 이용을 하면서 지금 요일이 7개잖아요. 0부터 6까지이기 때문에 이 각각 요일에 들어갈 수 있는 7개의 행렬을 우리가 생성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관련성을 뽑아내는 그러한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바로 실행을 해서 오류가 난다고 한다면 여기 PIP를 이용을 하면서 인스톨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true이라는 것은 지금은 일요일인 거죠. 일요일에는 이와 같은 검색어명들이 탑 15예요. 굉장히 가장 많이 검색되어 있는 그런 검색어명이에요. 근데 일요일에는 지금은 JJ, G코트 같은 경우는 true이라는 것은 지금 일요일에는 얘가 검색어가 되었고 false 같은 경우는 검색어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rue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면 같은 요일에 가장 많이 검색되어 있는 검색어명이다. 그러니까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지커트를 검색하는 요일에는 반드시 KF94 마스크도 검색이 되어 있다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익이 검색어가 되는 순서에서는 또 니트 원피스도 같이 검색이 되어 있다 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각각 검색어명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주는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true, false 이라는 것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를 이제 이렇게 지지도 수치로 설정을 해서 아웃풋을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지 코트를 검색을 했을 때는 KF94 마스크도 좀 이렇게 영향을 준다. 같이 이제 검색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관련되는 검색어가 2020년 때는 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이 마스크 관련되는 데이터만 따로 DF 마스크로 우리가 이렇게 빼내고 따로 다른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검색어명에서는 마스크 관련되는 키워드만 들어있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 지금 검색어 횟수하려고 하는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의료 쪽인 마스크를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검색어명에 보시면 마스크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한번 제외를 하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품 관련되는 검색어명을 함께
이 마스크 관련된 데이터 프레임에서 해보니까 이렇게 뭐 화장품, 마스크팩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한 마스크가 아닌 뭐 화장품이라든가 어떤 레저를 위한 마스크를 검색을 해서 이거 다 삭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키, 자전거, 뭐 등산 마스크, 수분 마스크, 백 마스크, 헤어 마스크 이와 같은 키워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따로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고 난 이후에는 얘를 조인을 합니다. 조인을 해서 그리고 델레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스키, 자전거 이와 같은 키워드를 들어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 삭제를 해야 한다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이렇게 실행을 할 때는 다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뽑아냈을 때는 이제 여기서는 그런 화장품이라든가,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 관련된 마스크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행도 많이 줄어 나갔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별 검색어명을 우리가 검색 횟수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검색 횟수가 지금은 뭐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 1월 4일에는 뭐 유아 마스크가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요일별로 우리가 검색어 얼마인지 검색되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변환을 하였고요. 자, 그래서 횟수를 잠시만요. 횟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가 검색어명과 검색 횟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요일에 지금 횟수별이 얼마 나오는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 만들어 보았고요. 네, 직전년 원리일 이거는 보시면 지금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분석하기 좋게끔 압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룹 파일을 이용을 하면서 이 직전년 월일과 검색 횟수랑 그룹 파일을 하는 거예요.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서 하게 된다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전체적으로는 뭐 1월 아까는 요일별로 이렇게 하나씩 뜬 거 있는 거라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검색 횟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토탈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2016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아까 보이는 추세와 비슷하게 2020년 때부터는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대폭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PPT에서 보시면 여기 이 소스 코드에서도 뒷부분에서는 이제 forecast이라는 알고리즘도 같이 들어가 있긴 하는데요. 이 forecast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서 여기 오렌지 색상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예측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2021년도부터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제 예측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연관 분석과 그리고 이 예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좀 압축을 해서 뭐 요일별로 얼마큼 검색어명이 얼마큼 검색량이 있었는지 이와 같은 데이터를 새롭게 가공을 한 이후에는 예측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에서는 우리가 유통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 사실은 유통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분석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그러한 밸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수업을 시작을 할 때는 두 가지 데이터를 받으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쿠팡과 지마켓이라는 데이터인데요. 현재 우리가 쿠팡을 이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이 지마켓을 살펴가면서 쿠팡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